안녕하세요 형님들. 공공재개발 어디가 될지 참 다들 관심 많으시죠? 제가 한번 유력한 지역 찍어봤고요. 그리고 투자 시 유의사항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이 기사 58곳 신청했다는 것은 옛날 기사고요. 오늘자 기사 보시면 70곳 신청 확정, 최대 20곳만 된다. 요게 최신 기사입니다. 신청한 동네 현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강남 쪽 제외하고요. 여기서 20군데 정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 보도자료 간단히 보시면요. 용적률 상향해주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형님들 여기서 용적률 상향해주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인허가 간소화는 별 의미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거 없어지더라도 뭐 있죠?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사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비 융자,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 형태는 조합원 분양 50%고 나머지 50% 중에 25%를 임대로 한다고 합니다. 특이점이 왔어요. 개발 사업에서 세대수 비율로 개발하는 특이점이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특이점은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대상 사업장은 뭐 정비구역, 해제구역 포함해서 다 되는 거고요. 자, 기존 정비구역은 1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신규 지역은 21년 3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나 뭐 역사문화보존 이런 데들 제외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창신동, 충신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난리 났습니다. 자, 선정 조건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지역,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여기서 노후도 같은 경우는 계량화가 돼 있죠. 뭐 접도율이라든지 뭐 연면적당 뭐 노후 비율 뭐 인구 밀도 이런 건 다 계량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성 개선 부분은 계량화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빌라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엄청 비싼 지역, 이런 데가 사업성 개선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업성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대지 지분이 만평이라고 했을 때요, 요새 보통 한 평균 소유 지분이 15평 정도 됩니다. 다가구 상가 좀 섞여 있고 빌라가 좀 많잖아요. 1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 만평 나누기 15평 하면은 한 660세대 정도가 기존 조합원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지상 연면적은 대충 25,000평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5,000평을 어떻게 나눠서 팔아먹어요? 평균 분양 평수를 28평으로 잡았을 경우 24평, 뭐 28평, 32평 이렇게 나가잖아요. 89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늘어나는 세대수는 230세대 정도 되고요. 요새 보통 한 요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를 공공재개발 한다고 치면요, 조합원 세대수 곱하기 2가 총 세대수입니다. 1320세대요. 와, 이미 닭장이네요. 그죠? 조합원 세대는 660세대, 임대 330세대, 일반 분양 330세대. 이러면 기존 대비해서 일반 분양 개수가 100개밖에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미 임대주택으로 건축비밖에 못 받고 헐값으로 넘겼는데요. 이 정도 늘어나는 숫자로는 사업성이 개선이 아니고 사업성 악화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용적률을 더 올려갖고 일반 분양 평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세대수 비율이 고정되는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좀 사업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어떨 때 사업성이 좀 개선될까요? 전부 다 빌라밖에 없을 때 한 10평 정도 지분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평 나누기 10평 하면은 1000세대 정도가 기존 조합원 수가 됩니다. 용적률 250% 잡으면 25,000평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분양평수 24평으로 나누잖아요. 1040세대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공공재개발 한다고 하면 총 세대수는 2000세대가 되죠. 그죠? 임대는 500세대, 일반 분양은 500세대. 이 정도는 돼야지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빌라가 많으면 사업성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다. 혹은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 비싸서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지역, 이런 게 세대수 개선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님들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동의율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의율이 높은 몇 군데 구역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자, 성북 1구역 동의율 76%, 한성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죠. 장위 9구역
동일 68%고요. 석격 1km, 돌고지 500m 거리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디요? 한남 1구역, 동일 60%.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좀 생소하죠, 그죠? 원효로 1가 구역입니다. 동일 56%, 효창공원역이랑 남영역에서 가깝습니다. 전체 70곳 중에 기사에 소개된 동일 높은 곳을 제가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이 중에서 최대 20곳만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 공공재개발 떨어져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보도자료 보시면요, 도심에 4만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전으로 추진해서 수도권까지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구역당 신축 세대를 1000세대 잡았을 경우 기존 조합원은 500세대잖아요. 늘어나는 거는 500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500 곱하기 80 하면은 4만원 나오죠. 신규 택지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대충 도심에 4만원 공급하려면은 80개 사업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셔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형님, 누님들 지금 보셨다시피 뭐 보도자료 내용 다르고 뉴스 내용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 말을 믿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 11월 2일날 회부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런 절차는 법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요.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투자 시 함정은 없는지 실제 법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별 내용 아니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시행자 지정 또는 활성화 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원 물건을 사게 되면은 권리를 평가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답니다. 종전 종후 감정평가를 별도로 한대요. 야, 여기서 분담금 막 1, 2억 추가로 때리는 거 일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장수 돌침대 별 5. 야, 진짜 이거 저는 개정안 보기 전까지 뭐 공공재개발하면은 엄청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용적률 몇 프로 올려줘요? 120%밖에 안 올려줍니다. 250% 더하기 120%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 시행령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종이 300%다 하면은 여기에 120%. 그럼 몇 프로죠? 360%인가요? 꼴랑 60% 늘어나는 거예요. 야, 장난해. 추가적으로 층수랑 높이 제한 완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좀 바뀔 것 같고요. 제가 꼴랑 늘어나는 용적률 50% 60% 요 정도 수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자, 아까 이걸 보신 거죠. 아까 250%일 경우 1040세대였잖아요. 여기서 공공재개발하면 2000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 닭장, 원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그래서 자, 용적률을 좀 올려준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자, 용적률이 50% 정도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공공재개발 안 하면 1250세대인데요. 뭐 결론은 똑같아요. 이거 똑같이 2000세대 만들면요, 탁장, 원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1000세대에서 2000세대 되나 1250세대에서 2000세대 되나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조합원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원래 32평 들어갈 수 있는 걸요 24평으로 줄여야 되고요, 8평을 원룸으로 임대로 내놓는 거예요. 개선할 수는 있어요. 용적률을 더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도 좀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닭장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중에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민간 임대 사업자한테 수의계약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수의계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이상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거 이미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어디요? 성남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LH 정비 사업을 권장할까요? 자, 임대주택을 쉽게 확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조합원이나 세입자한테. 그죠? 공짜는 아닙니다. 유상이에요. 자, 그러면 LH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아주 싸게 살 수가 있고, 또한 세입자도 자동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정부에서 임대주택 많이 확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의 4% 정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0억 공사다 하면은 뭐 한 50억 정도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LH가 단독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보면요, 조합은 없더라도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거 뭐 조합은 돈 나갈 때가 참 많네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